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22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리스 얘기가 어느 순간에 안 나오고 있어요. 여론을 조금 또 몰아가는 과정이죠. 여론을 몰아가는 과정이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찾아야 될까? 특징적인 부분이겠죠. 어떤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고, 그 종목군들의 시세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팩트, 바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부분이겠죠. 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오늘 시장이고, 자, 날씨가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많이 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환절기 꼭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가? 좀 이따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코스피 지수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1928.37포인트로 0.37%가 한 번 더 오르는 모습이죠. 자, 오늘 그 숫자가 여기에 맞을 때가 잘 없는데요. 오늘 38로 맞으면 조금 더 좋았는데 37로 맞네. 자, 0.37% 조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수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수급. 예. 개인이 925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386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이 403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은 주식에 대한 청산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착을 하는 모습이고, 기관은 생각 없는 저가 매수세,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38만 9천원으로 오늘 0.4%대 약세를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자, 현대차가 0.8%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한국전력이 오늘 2.8%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버가 오늘 잠시 쉬어가는 마이너스 1.5%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가 2.38%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K텔레콤이 다시 한번 오르죠. 자, 0.3%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자, 기아차가 오늘 0.4%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특징 업종 한번 같이 보셔야죠. 이 업종 같이 보겠습니다. 자, 건설업종 먼저 보실 건데요. 자, 현대산업,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자, 오늘 어때요? 전체적으로 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죠? 자, GS건설 한번 같이 잠시만 볼게요. 자, GS건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과연 뭔가 좋은 일이 있나? 자, 하지만 차트는 지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이 만들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자, 저가에 대한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자, 양매수가 아닌 단일 매수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가격적인 부분에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누구에 의한 매수세죠? 네, 누구에 의한 매수세입니까? 네, 바로 기관에 의한 매수세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기관이 지금 저가 권역에서 어때요? 네, 3거래일 동안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이죠. 저가 매수세 낙폭가대 종목군에 들어오고 있구나. 건설업종은 낙폭가대이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려주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자, 이어서 기기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동양기전, 현대인력의 두산엔진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르면서 기계업종도 마찬가지죠. 저가 매수세, 낙폭가대에 의한 큰 상승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특징 종목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일모직입니다.
126,500원으로 2.02%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일모직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가 있나요? 자, SK는 어디예요? SK는 SK CNC. 자, 현대는 어디입니까? 현대 글로비스. 자, 그러면 삼성은 제일모직 맞죠? 그 부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오늘의 반등은 조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요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8,550원은 오늘 6.9%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하단에 보시면 거래량이 171만 주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우조선 해양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 유가가 반등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또다시 나왔죠. 자, ECB가 상당한 대규모의 국채 매입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유가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르고 있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국제유가의 움직임 자체는 아직까지도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다. 우리는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지금의 시장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586.33포인트 나타나면서 0.34%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과매도 조금 걸린다, 그죠? 과매수가. 자, 그러면 수급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81억 원의 매수세, 기관이 39억 원의 매수세, 외국인이 103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기관이 또다시 한 번 더 들어주는 과정이죠.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겠습니다. 예, 다음 카카오가요, 오늘 0.4%대 강보합권 움직임 유지하고 있고요. 자, 파라다이스가 오늘 0.6%대 강보합권, 그리고 메디톡스가 1.3% 강한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가 마이너스 2%대 약세. 자, CJN님이 2%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 로엔과 SK 브로드밴드가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넥슨 GT. 자, 오늘 15,100원으로 7.4%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넥슨 GT가 예전에 뭐였죠? 게임하이였죠. 게임하이였는데 오늘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자, 왜 올라갈까요? 자, 앱스토어에서 순위권에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매출과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는 오르고 있다라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어서 자, 이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9,630원 나타내면서 6.7%가 다시 한 번 더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YG1 왜 오를까요? 실적 개선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고실적이 예상된다라는 부분. 자, YG1은 기계업종 안에서도 어떤 기계냐면 우리가 이제 공작기계라고 하죠. 자, 공작기계는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때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기계업종 중에 핵심 사이클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어디에서? 바로 미국에서 글로벌적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팔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 환율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1086원 20전으로 2원 80전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환율 그래도 아직 강세 국면에 놓여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종목이겠죠. 지금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전화번호 혹시 준비되시나요? 전화번호 밑에 보겠습니다. 자, 전화는요 02-3153-2611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오늘 김선윤 멘토가 상당히 몸이 안 좋아서 오늘 하루를 지금 쉬게 됐는데요. 다른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이상로 정재훈 멘토입니다. 예, 자 오늘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수진 멘토가 몸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기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좀 더 쾌차해서 더 좋은 종목으로 온다고 하니까요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자 서울경제TV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사실 종목 상담을 하는데 그 어설픈 전문가를 모셔서 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겹치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확률이 높고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 제가 모셨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진행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숨겨진 MC 본능을 발휘하는 그런 날인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일단 포트폴리오부터 한번 같이 보셔야겠죠. 제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선윤 멘토가 지금 건강상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포트는 상당히 싱싱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항공우주가 눈에 띄네요. 자, 다음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픈 종목 두 가지가 있죠. 파라다이스와 태평양 물산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거라고 보고요. 자, 제 포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ENM이 자 15.4%대 강세고요. 건설화학이 마이너스 1.4%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AS 김선진 멘토의 종목을 AS를 해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전화통화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일단은 보유를 한번 해보시래요. 보유를 좀 하시고 제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ENM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신용을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신용을 쓰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또다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신용에 대한 매매는 조금 가격을 제재를 하시고, 자, 건설화학 한번 같이 볼게요. 건설화학. 이게 사실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마이너스권에서 약박권에 움직인다고 조금 걱정을 하신 분들 계시는데, 자, 뭐 한두 번 뭐 매매하는 거 아니죠. 자, 이거는 고가 권역에서 뭐 올바른 조정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좀 더 홀딩하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S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 누적 수익률 보고 갈까요? 네, 누적 수익률 안 보고 간답니다. 자, 그러면 전화번호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상담이 많은 관계로요. 자, 전화는 02-3153-2611에서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선 처리 좀 하세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종목 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정보고요. 매도해도 될까요? 8501번님이 보내주셨네요. 자, 정재훈 멘토님. 네, 인성정보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 헬스케어 섹터로 좀 분류가 되고 있죠. 작년이었습니다. 만원대를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가 깊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4,000원까지 좀 다시 밀렸는데요. 이 기업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실적이 좋나 안 좋나? 한번 좀 보도록 하시죠.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실적이 꾸준하게 좀 나왔다가 작년 2014년도였었죠.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급격하게 좀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매도를 할 자리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5,45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 앞자리 숫자가 바뀌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6,000원 위에서 매도를 한다라면 6,000원 위에서 좀 매도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주식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8,000원 정도대까지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자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썬데이토즈. 자, 매도해도 될까요? 9567번님이 보내주셨네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실 이 주가가 움직이 어디로 뭐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그 투자에 대한 원칙 자체는 분명히 조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올해는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뭐 대외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또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상하선이 이제 30%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황제주의 액면 분할 얘기까지 나오면서 거래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투자주의 한기 종목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쉽게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네? 지금 변동성이 어떻게 크게 나타날 줄 알고 우리가 이거를 함부로 사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어차피 15%가 상한선이에요. 그러면 시청자님이 앞으로는 조금씩 투자에 대한 원칙을 조금 바꿔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은 종목 한 개를 사더라도 부동산 건물 한 개를 사듯이 그렇게 조금은 좀 신종을 좀 기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썬데이토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요것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고가 권역 자체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반면에 저가 권역 자체가 지금 한 번 더 계속적인 지지가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강한 종목이었다면 꾸준한 하단권에서의 지지는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단권역에서 이렇게 지지가 되어서 올라가는 일은 없죠. 어떻게 올라가냐 하면 지지가 이만큼 많이 되었기 때문에 밑에는 개인 물량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한다면 이게 한번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지고 이런 과매도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강한 상승세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파는 게 맞다. 그리고 만약 이 종목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17,000원이 이탈되고 난 다음이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매수해도 될까요? 6782번님이 보내셨습니다. 예, 대우조선해양을 좀 보게 되면 일단 개인적으로는 조선업황을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유럽의 경기 부양에 이어서 중국 쪽의 수혜를 받을 거고
중국 쪽이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수출을 좀 많이 하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수혜는 분명히 좀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산업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좀 보시게 되면 그나마 탑픽으로 꼽는다면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미포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추세대를 넘겨놓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찬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올라가게 된다는 말 2만원 정도대 단기 저항 자리대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따라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라 일단 박스권형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조정을 좀 받을 때 손절이 좀 짧겠죠. 그 짧은 틈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분기 이후에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여전히 2월달까지는 중소형 섹터가 좀 더 유리하고 실적적으로나 모멘텀으로나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으로 좀 종목을 압축을 하시고, 바닥권역을 탈피하는 종목군들은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래량 증가가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권유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대륙제간 매도해도 될까요? 6559번님이 보내셨네요. 자, 수익권이신데요. 자, 어제 방송 보셨죠? 제가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왜 알겠죠?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어차피 다시 오른다는 거죠. 제가 왜 대륙제간이 오를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캠핑 인원의 증가라는 부분이 실적에 반영되는 구간이고, 자, 한번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림 보니까 어때요? 윗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이게 참 이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 자리 자체를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오늘도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좀 더 홀딩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태양이라는 기업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대륙제간은 오르는 게 아니에요. 4분기 실적이 개선된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자신이 없으면 왜 음봉을 저렇게 만들까요? 맞겠죠? 자, 그렇게 음봉을 만들면서도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뭔가 확실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홀딩 하시고 시세를 극대화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가 왔다는데요. 전화는 정전 멘토님이 먼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한국콜마요. 한국콜마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매수가는 51,500원이고요. 네, 예, 15%입니다. 15%요. 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요? 예, 좀 며칠 된 것 같아요. 며칠 되셨어요? 예. 한국콜마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네. 네, 화장품주예요. 그죠? 예, 그래서 중국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지지부응을 하고 잘못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네, 중국 수혜주인 거는 이미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그죠? 네네. 그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네. 한국콜마는 뭐 4분기 실적도 좋을 거고 올해 1, 2분기 실적도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겁니다. FTA에 의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다만 이제 작년도에 만원대 주가였던 게 6만원대 중반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네네.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 한 1% 정도 손실권역이세요. 예. 1% 정도 손실권역이신데 주가가 빠지면 예. 얼마만큼의 되돌림이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한 30%요. 절반입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오죠?
예. 이 절반 되돌림이 나왔어요. 절반 되돌림이 나왔으면 이제 조금 쉬어줘야겠죠. 쉬는 흐름들이 나오고 다시 움직이게 되면 예. 실적 발표 때까지 보게 된다라면 한 6만 원대 정도에서는 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익을 내고. 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아서 예. 48,000원짜리대 그런 예. 자리대까지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예. 그때는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세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고 네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 그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뭐 저도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습니까? 아, 유진로봇을 4,600원대에 샀는데요. 예.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가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4,600원에 몇 퍼센트예요? 한 50%? 50%. 방송 보고 사셨어요? 예. 예? 예. 제가 추천한 거 보고 사셨어요?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추천했는지. 한참 됐어요. 참, 이거 수익, 손하네요. 근데 팔아야 되는 건지 그거 궁금해가지고요. 예, 어머님 입장 뭐 고소하시네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추천한 종목이었고, 제가 5번인가 추천했죠. 자, 하단 권역 자리에서. 그래서 그때도 요 가격대였어요. 그래, 지금 일단 올라오고 있는데, 예. 자, 지금 24%에서 한 24% 정도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네. 맞죠? 네. 예. 제가 추천했으니까 뭐 수익까지 알죠. 자, 요 그러니까요. 가격대를 보면,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를 제가 잡아 드릴게요. 얼마냐면, 자, 요 가격대 보세요. 6,200원, 그 가격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잡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를 잡고, 네. 그리고 그 자리 만약에 돌파해서 간다면 그때는 강한 상승세가 좀 더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사실 뭐 9,500원까지도 보는 가격이에요. 예, 그럼 뭐 쉽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해서 제가 뭐 5번이나 추천을 좀 해드렸던 부분이었고, 사실 유진 로봇이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게 무슨 부분이냐면 계속적인 뭐 로봇 청소기에 대한 부분 얘기밖에 안 나와요. 사실 근데, 유진 로봇이 계열사 안에서 그 완구 업체를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완구 업체가, 우리 완구가 언제 가장 많이 팔리나요? 5월달. 5월달? 5월달? 또? 애 키우세요, 집에? 예? 집에 애 다 키우십니까? 컸어요, 대학생. 다 컸어요?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12월 달에도 많이 팔리죠, 맞죠? 예. 네, 5월달, 12월 달. 그러면, 12월 달에 뉴스가 과연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12월 달에 뭐, 많이 팔렸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맞죠? 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지금 그 뉴스가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예, 그러면 더 가져가도 되겠네요. 목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가격대까지 좀 더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익절가 조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익절가는 하단 권역에 요 가격대 보시면 돼요. 5,4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그리고요, 비트컴퓨터는 어떻게 되나요? 사도 예. 되나요? 한 종목씩만 하셔야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다시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오늘 뭐 유진로봇 급하게 팔 필요 없네요. 예.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분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크로젠 매도도 될까요? 0557번님이 보내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크로젠을 문의를 하셨어요. 가져가세요, 일단. 가져가시고, 41,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도 약 한 20% 정도 되시고요. 수익도 지금 보게 되면 뭐, 거의 20%에 육박할 그럴 수익보다도 한 15% 정도 되겠네요.
일단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그런 흐름들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겠죠. 바로 그 부분들은 마크로젠이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계단식으로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한 차례 상승을 했고요.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조정을 좀 받았죠. 중기적으로는 이중바닥의 모습을 찍는 그런 상황이에요. 잠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뭐 바닥권역이고요. 그죠?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이중바닥을 찍고 60주선을 찍고 나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고, 실적을 보시게 되면 실적도 꾸준하게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 그리고 실적에 대한 증가가 2013년도 때부터 다시 바닥을 치고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수급 또한 보시게 되면 뭐 4만원대 후반권역의 매수 유입이 상당 부분 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요, 5만원은 충분히 좀 넘어가고, 정고점 자리대죠. 정고점 자리대 이제 6만원 자리대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55,000원대까지는 좀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수가 조정을 받게 되면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로의 순환이 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좀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K 하이닉스 매도해도 될까요? 6254번님이 물어보셨네요. 자, 이분이 현재 6254번님이 47,400원에 20%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47,400원 끊어놓고 한번. 자, 요 자리에서 지금 사셨는데, 자, 일단은 상당히 애매한 자리에서 지금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고가권역까지 올라왔던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단에 26,000원대에서 지금 52,400원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죠. 약 2배가, 딱 2배가 올라왔어요. 100%죠. 올라오면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예. 반도체 디램 가격 상승,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났다라는 부분이었죠. 공급은 제한적인데. 자, 그런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뭐냐면 바로 치킨 게임이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과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할 때 점유율의 기준은 60%입니다. 그러면 치킨 게임이 마무리가 된 시점은 대기업이 60% 이상을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때, 아, 치킨 게임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상위 6개 업체들, 글로벌적으로 그 업체들이 지금 치킨 게임이 마무리가 되면서 70%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고가권역 자체,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른 뭔가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게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주가 추이는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박스권 넓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100% 올랐는데 조정을 단기간에 주고 다시 한 번 더 뽑아내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이 지금 시청자님이 만약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시려면 최소 1년 이상은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시세가 벌써 낮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거운 주가는 쉽게 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장기 투자는 저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애매한 자리다. 그래서 수익 내고 그냥 빠져나오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류원. 자, 매도해도 될까요? 자, 정전 멘토님. 예, 이류원 같은 경우는 뭐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렇지만 이게 탄력적인 그런 면을 보게 되면,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매수 단가가 3,360원이에요. 비중이 30%시고요. 그러면 약간의 수익주만 6%가 조금 넘는 그런 상승의 흐름들을 수익을 좀 내고 계시는데, 여전히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뭐 매도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루온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을 좀 따져보면 한 600만 주 정도가 좀 됩니다. 대주주의 지분을 빼고 나면. 근데 과거에서부터 거래됐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회전수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올해 연초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회전이 좀 상당히 빨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게 정배열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다시 한번 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충분히 좀 갖추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1분기와 2분기 때 적자였었는데요. 3분기 때 다시 이제 흑자에 대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4분기 때 이제 실적 발표가 남아 있는데, 이 기업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약 4분기 때 실적이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4분기 실적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좀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매도를 하게 된다면 한 차례 더 치고 올라가는 시점, 즉 3,800원 이상권역에서 한번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 전화네요. 전화 한번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아이,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습니까? AT 세미콘이라고요. AT 세미콘이요? 네. AT 세미콘, 예. 예, 1775원에 50%거든요. 가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775원. 1775원. 50%요. 50%? 예. 비중을 많이 실었다, 그죠? 예, 저도 지금 너무 겁이 나요. 어떤 것 때문에 사셨어요? 아니, 턴되고 실적도 이제 좋아지고 한다 해서. 예. 예, 괜찮을 것 같은 느낌에서 이제 그걸 샀는데 너무 고점에서 사서 지금 꼼짝 못 오고 있어요. 추천 받으셨어요? 네. 추천 받으셨고. 자, 좋습니다. AT 세미콘 지금 물려 계십니다. 맞죠? 자, 네. 물타기 한번 하셨습니까? 네. 물타기도 한번 하신 가격대고 맞죠? 이 가격대에 함부로 못 사요, 사실. 물타기 한번 하신 것 같아. 자, 그러면 어머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조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잖아요. 맞죠? 네. 자,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부분부터 잠시만요. 뉴스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합병 시너지 효과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기업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어요. 어머님 요 화면으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건데, 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자, 반도체 패키징 사업에 진출하여 현재 종합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패키징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예, 대충요. 예? 확실히는 안 해도 대충 그냥 이웃네 뭐. 예,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 이게 이 AT 세미콘이라는 기업은 후공정, 반도체 패키징이 뭐냐면 납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반도체에 있으면 거기 FPC 판 위에 부품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맞죠? 올리면 그거를 어떻게 그냥 연결되는 게 아니고 납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예. 예? 그래, 납땜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패키징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패키징 업체들이 여기 말고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러면 그게 1차 밴드는 아니고 2차 밴드다. 그러면 실적적인 이슈로 지금 이 기업이 올라갔던 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느냐?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 기대감을 지금 주가는 올라왔어요. 네. 그럼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럼 그 기대감이 소멸될 때는 주가는 다시 한번 더 빠진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기업에 대해서는 알았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하단 권역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보시면, 자, 요 자리죠. 1810원, 1460원. 자, 1460원. 자, 1460원, 1810원. 자, 요 자리죠. 자, 요렇게 끄어놓고 보면 조금 쉬워요. 자, 요렇게 되는데, 자, 어머니 한번 보세요. 자, 화면 보이시나요? 네. 예, 화면 보시면, 자, 요 1460원짜리에서 어떻게 해요? 물량을 모았다가 지금 돌파해내는 과정이었죠. 예? 그러나 돌파할 때 이 봉 자체, 이때 거래량 넣은 거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이 자리 자체는 가격적인 변화선이죠. 강하게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횡보할 때 거래량이 또다시 줄죠. 그러면 얘네들이 요거는 매집봉입니다. 자, 그러면 요 자리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주가는 1550원에서 상단 1810원까지 어떻게 돼 있어요? 일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죠. 네. 예? 지금 여기에 하단에 보시면 단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밑꼬리는 달리는데 힘이 없는 밑꼬리잖아요. 맞죠? 거래량이 줄면서. 맞죠, 어머니? 예, 예. 그러면 이 자리 자체는 아직까지는 매집 구간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예. 얘네들 앞에서 당겨줬던 이 12월 29일 날 들어왔던 이 봉의 세력 자체가 지금은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에서는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실 게 아니라 넓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 저라면 저는 1600원 밑에서 잡아 놓겠습니다. 예. 차라리 이 자리에서 바뀐 모습이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번 매매를 해가지고 돌파 권역을 한번 볼 것 같아요. 좀 더 보유하시고 하단 권역에서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세요. 예. 그렇게 조금 더 대응을 하세요. 아이, 지금 저는 지금 예. 1900 다시 지금 선에서 저거 뚫고 올라갈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곧장 올라가는 것은 확률은 반반이잖아요, 어차피. 예. 그러면 저는 안전한 방법을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어머니. 예. 안전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유행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반토로는 팔고 밑에서 다시 잡을까요? 어차피 손해 구간이니까 손해보건 팔지 마세요, 어머니. 수익 나고 팔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목표가는 네. 그 가격보다는 자 2,000원까지는 목표가를 좀 넓게 잡으시고 대응을 하십시오. 있잖아. 예. 그러면은 이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어 볼까요? 예. 아, 그거는 제가 기간까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네요. 예. 기간은 뭐 매집에 되는 물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대신에 3월 전에는 조금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3월 전에요. 예. 아, 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이맥스죠. 매도해도 될까요? 8028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게임주들 중에서 뭐 대체적으로 게임빌이나 컴투스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등락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죠. 조이맥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3만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29,6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약간의 수익권역이시기는 합니다. 근데 왜 못 올라갈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컴투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도 상당히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이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틀리단 말이죠. 일단 적자입니다. 적자. 이 적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의 탄력을 좀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거래일 짧게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약간의 수익 중이고 이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변곡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만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10% 비중이라면 꽤 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좀 더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면 32,000원 정도대에서 한번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게임주 내에서도 순환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상승이 나올 때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삼성 SDI 매도해도 될까요? 3832번님이 보내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 SDI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 SDI 매도에 대한 포지션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삼성 SDI 주가가 얼마인지, 자, 116,000원 딱 본전 가격인데, 자, 30%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삼성 SDI, 이 기업 자체는 짧게 보고 이렇게 대응할 기업은 아닙니다, 사실. 시청자님. 그냥 뭐 이걸로 단타 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예, 단타 치려면 딴 거 들어가지 왜 이걸로 단타를 치십니까? 사실 그런 정도로 지금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맞물려서 올라가는 과정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게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전지 분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중대형 전지를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용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계약이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본격적인 화랑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 상황 안에서 본다면 현재 캐시카우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LG화학의 파우치형이에요.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육각형 같은 경우에는 신산업입니다. 근데 이게 부각이 되는 이유는 테슬라가 파나소닉 거를 쓰는데 그 파나소닉이 육각형의 이 2차 전지를 쓰고 있거든요. 삼성 SDI가 그런 육각형의 2차 전지를 쓰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기대감이 오르는 부분이죠. 실적이 동반되는 주식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는 시간을 좀 더 길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차적인 목표가는, 자, 요 자리. 125,000원 잡아드리겠고, 손절선은요, 자, 요 자리. 112,000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자리로 단타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정전 멘토님 혹시 강연이 있으신가요? 강연에 있는데요. 예.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어서 잔소리 또 합니까? 네, 합니다. 자, 오늘 참 여러모로 바쁘시네요. 자, 이어서 정전 멘토님이 또 나머지 상담도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프로그램도 꼭 시청해 주시고, 자, 내일은 김선윤 멘토와 함께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